근데 중국은 대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4년 주기로 불장이 있을 때마다 꺼트렸습니다. 2014년도 불장에는 중국 인민은행,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장이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이 비트코인 노출하지 마 이렇게 구두로 명령을 했고요. 2017년도 붐에는 거래소를 폐지했어요. 2021년도 붐에서는 채굴업자들 내모놨어요. 이번 붐에서는 뭐가 예상이 되냐면 소유 금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중국은 결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막으려고 하느냐? 너무 서글프게도 북한의 엘리트들이 가치를 알아봤어요. 북한이 비트코인 2만 개를 갖고 있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우리나라 업비트나 이런 데 해킹도 막 빗썸인가 해킹 일어난 것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금융의 탈중앙화가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국가가 이제 금융을 망친다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진행자님은 요새 그 이상한 전화 안 옵니까?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문자도 많이 오고.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에 제 정보가 노출돼서. 1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다 털렸어요, 정보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막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정보를 전부 올렸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다 주고 그걸 이제 돈 주고 다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정보들은 전부 지금 어느 조직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금융기관이라는 기관의 도덕성의 문제냐?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혼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특권의 관리자들 다 고용하는데 그들의 도덕성을 다 검토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중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아예 그런 중앙을 없애는 거야. 탈중앙화 해버리면 그렇게 정보가 하나로 안 모이잖아요. 애플을 사용하십니까? 갤럭시를 사용하십니까? 애플을요? 애플 세계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 휴대폰을 바꿔도 금방 다운받고 다 원래 저장돼 있으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클라우드로 제가 저장을 해서? 애플이 중앙화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애플은 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X로 바뀐 트위터마저도 퇴출을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너 까불면 퇴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애플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애플에서 저를 딱 거부하면 저는 비행기도 못 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리한 거의 이면에는 이런 내가 중앙에 프라이버시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갤럭시를 써야 돼요. 갤럭시하고 구글은 오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프로토콜을 맞으면 들어가는 대신에 중앙이 나를 배제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죠. 배제하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중앙화라고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그런 애플의 중앙화 때문에 또 애플 그 생태계에 좀 갇히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저희 자녀들도 전부 애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앉혀놓고 설명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애플이 좋아하고 가요. 네, 너무 맞는 얘기신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다 그 중앙화를 원하고 들어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스톤헨지라는 거 아시죠? 그 영국에 있는 웨일즈 지역에 있는 원기둥이거든요. 그게 뭐에 쓰는지 아무도 아직 몰라요. 어떤 제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보면 진행자님 말씀하신 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동심원 구조거든요.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구조예요. 우리는 중앙을 사랑해요. 우린 모두 중앙 바락이에요. 여성들은 좀 덜한데 남성들이 모이면 술 먹고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여자 얘기거나 정치 얘기 하잖아요. 네. 정치 얘기 왜 해요? 자기네들이 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중앙을 관심 있게. 자기 회사의 옆 사람에게는 관심 없는데 이 저 먼 중앙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메타버스와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메타버스는 이제 뭐 붐이 있거나 뭐 꺼지거나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막 이렇게 VR 쓰고 막 이런 걸로 메타버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그 인간 세상을 반영한 평행한 어떤 그런 추상적 세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태고 쪽부터 메타버스를 만들어 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하고 경쟁 중이었던 네안데르탈린은 우리보다 근력도 세고 좋았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그들을 멸종시켰거든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를 연구해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동굴에다가 자기가 사냥할 것들을 막 그림으로 남겨놔요. 네안데르탈린 이런 유적이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취미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 깊은 동굴에 와서 정성껏 그림을 그렸을 때는 뭔가 이 추상적인 세계가 실제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하면 법전, 국가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종교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평행한 메타버스를 정의를 내리면 비트코인이 끝판왕이거든요, 메타버스에. 아무튼 이제 각설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정의 내리면 메타버스 시대는 우리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으로 다가오고 이 우리가 애플을 빼놓고 유튜브라든가 혹은 뭐 내 페이스북이란 이런 게 전부 연결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리니지에서 게임을 하면 내 자산을 형성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기가 어렵죠. 싸이월드로 못 옮기잖아요. 내가 이 가치물을. 그래서 생각해보면 디지털 세계는 고립이 되어 있고요. 현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아직 발전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생들이 그 입시를 위해서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어떤 플랫폼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저장이 되면 대학 갈 때 이거를 데이터를 딱 보내면 좋은데 종이로 뽑아요. 그 대학에 내요. 그럼 대학이 다시 입력합니다. 전산화해서. 그리고 대학에서 또 학점을 쭉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종이로 뽑아요. 그러면 기업에 내요. 그럼 기업에서 그걸 입력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전자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공항 갈 때 여권 두고 왔느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구청에서도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나를 준 거고 이게 그냥 공항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게 애플 세계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꿈꾸는 세계입니다. 이게 왜 여태까지 안 됐냐면 기술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권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애플이나 중국 공산당처럼 중앙이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종이를 안 뽑아도 돼요. 그냥 나의 정보를 중앙에서 다 들여다보면 되는 거거든요. 얘 출국시켜도 돼. 얘 여권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안 하려니까 이게 종이를 뽑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 세계를. 내가 동네 병원에 가서 백신 딱 맞으면 카톡 바로 와서 내가 맞은 백신 종류하고 일시 나오면 소름 돋지 않아요? 연결될 수 있어요. 중앙을 만들면 연결이 되는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중앙을 만들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연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두 가지로 옮기는 기술이에요. 하나가 신원하고 하나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해결이 됐죠. 자산은 비트코인이 보여줬잖아요. 이게 어떤 플랫폼 다 옮겨 다녀요. 그러면 신원이 남는 거죠. 근데 이 신원도 비트코인이거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술로 옮기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스마트 콘트랙트로 보면 될까요? 스마트 콘트랙트의 기본이죠, 그게.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그 하나의 메타버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도전하지만 이 가상 세계를 하나로 이걸 심리스니스라고 하는데 이음새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심리스니스하게 연결되는 그 거대한 더 유니버스처럼 더를 붙여서 더 메타버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더 메타버스가 가능한 지금 아직은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가능한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이 브레이크스루를 한 거예요.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애플 모형이거나 중국 공산당 모형. 제가 애플을 자꾸 이렇게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그래도 애플을 쓰니까 사람들은. 방금 제가 안 그래도 스마트 콘트랙트 여쭤봤었는데 그 스마트 콘트랙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마트 콘트랙트는 이제 그 법원이나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계약을 한다고 보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계약을 해가지고 남편이 뭐 여성이 뭐 다른 남성이나 여성하고 뭐 호텔을 들어가면 이 결혼 계약을 해제해.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결혼 계약을. 그걸 이제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 현재의 세계에서는 이제 법원에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혹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갖고 내가 그 금융기관을 통해 갖고 우리 남편의 재산이나 우리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법원이나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5비트코인 내고 내 아내가 5비트코인 내고 누가 10비트코인을 다 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지갑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에 그 핸드폰하고 뭐 외부의 여성하고 이렇게 같이 호텔에 들어갔다는 게 다 감지가 돼. 시스템에. 그러면 그 10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요. 5억이에요. 5억. 그게 우리 배우자의 우리 아내의 지갑으로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시 못 찾아요. 법원의 판결도 없어요. 금융기관이 개입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안 다녀야 돼요. 네. 되게 이상적이죠. 이걸 이제 계속 꿈꿔왔어요. 법원이나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계약을 완료시킬 수 있을까라는 꿈을 꿔오다가 이거에 관련한 기술의 첫 번째 돌파구는
금융기관이 터치하거나 금융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가 옮겨가는 거대한 자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돌파구가 열린 거예요. 아직도 이런 제가 말한 이런 결혼 계약을 하기까지는 가야 될 길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이게 놀라운 기술이에요. 자, 칠레 와이너리에 내가 그 와인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 포도 농장 주인은 와이너리 주인은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돈을 미리 보내줘요. 이 사람은 그거를 쓰고 포도를 안 키울 수 있잖아. 나는 그게 걱정이야. 자기가 와인을 만들 내가 돈을 안 보낼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나는 못 찾고 그 사람은 못 찾아요. 그 대신 어떻게 되냐면 포도가 자라면 계약에 따라서 포도가 자라면 일부가 또 그 사람 지갑으로 옮겨져요. 그럼 자동으로. 그렇죠. 포도를 따가지고 와인에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여러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압축하면 포도, 으깬포도, 그다음에 그 발효포도, 그다음에 병이반 이렇게 4단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포도가 자라면 일부 떨어지고 이거 으깨면 또 일부 떨어지고 이걸 발효시키면 또 일부가 떨어지고 병입하면 일부가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인이 이제 칠레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토큰이 있잖아요. 그 토큰을 미리 팔아요. 그 토큰의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오다가 적도를 지나요. 칠레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적도를 지나면 보통 와인 업자들은 이게 냉동 컨테이너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냉동 컨테이너에 넣은 건 맞을 거예요. 그 냉동 컨테이너가 작동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는 센서가 있어요. 온도 센서가. 그래서 적도를 지나오는 동안 그래서 칠레에서 먹는 와인하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칠레 와인의 맛이 다른 게 한번 끓어요. 우리나라 올 때는. 배가 천천히 오잖아요. 한번 부르륵 끓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맛이 변질돼요. 근데 냉동 컨테이너에서 온도가 우리가 설정해놓은 온도가 어떤 온도 이상 올라가면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시장에 반영돼서 그 이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무역 시스템이 금융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결합하기 때문에 스마트 콘트랙이 결합하면 농부나 와인 업자의 업태가 바뀌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돼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농부는 자기가 금융을 일으켜서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도시민들이 자기가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사줘요. 그럼 내가 키우는 돼지는 내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돼지인 거죠. 이게 스마트 콘트랙입니다. 재밌죠? 네,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막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특히 저의 전공이거든요. 네네. 안 그래도 앞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상품을 이제 증권 예탁 결제원에 이제 신청을 하면서 뭐 이제 연말에 승인이 날 거다 이런 소식들로 약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항상 이런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에 뭐 찬물을 끼얹고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중국이 이러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중국은 대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4년 주기로 불장이 있을 때마다 꺼트렸습니다. 2014년도 불장에는 중국 인민은행,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장이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이 비트코인 노출하지 마 이렇게 구두로 명령을 했고요. 2017년도 봄에는 거래소를 폐지했어요.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2021년도 봄에서는 채굴업자들 내모놨어요. 이번 붐에서는 뭐가 예상이 되냐면 소유 금지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은 비트코인 소유 금지. 그럼 왜 이렇게 중국은 결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막으려고 하느냐? 중국은 자본 유출에 취약한 나라라서 그래요. 지금도 중국은 비트코인 아니어도 자본이 많이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결사적으로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하죠. 그 대신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자유롭게 미국 안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면역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면역이 없다가 바로 오픈하자마자 우리가 막 외국에 이제 자본 저리로다가 막 단기 예금 겁도 없이 막 갖다 쓰다가 뻗은 게 그게 이제 외환위기거든요. 비트코인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게 북한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너무 서글프게도 북한의 엘리트들이 가치를 알아봤어요. 2014년도에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국정원 관련한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라 그랬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북한은 38호실이 외화벌이 이런 걸 하는 데인가 봐요. 거기서는 이미 그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다가 해커를 키우고 북한은 세계 최고의 해킹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라자루스인가 뭐 하는 거를. 전 세계 은행을 턴 적도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파봤더니 인도에 ATM 머신을 털었는데 아랍에서 요청을 한 거고 아랍의 뒤에는
북한에 해킹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한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왜 기억나십니까? 랜섬웨어라 그래가지고 병원하고 학교 서버 다운시킨 다음에 비트코인 주면은 서버 돌려줄게 이런 거 있었죠. 예. 그게 바로 라자루스인가 했어요. 북한이. 그래가지고 미국의 NSA에서 전직 NSA 직원이 나와서 리크를 했는데 이런 거 되게 사실일 거예요. 북한이 비트코인 2만 개를 갖고 있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상원의원들 3명이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우리보단 정보가 많으니까 그들이 말을 했어요. 정부한테 질문하면서 그 질의에 정보가 많았는데 북한이 10억 달러 어치를 갖고 있대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 채굴, 랜섬웨어. 우리나라 업비트나 이런 데 해킹도 막 빗썸인가 해킹 일어난 것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비트코인은 보안이 좀 뛰어나니까 이제 아주 이제 그 필리핀의 그 하여튼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걸 잔뜩 했었죠. 북한이. 비트코인 일찍 알아면 왜 돈을 벌지 못하고 불행해지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그 하웨스 웰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을 때 채굴을 해놨어요. 자기 노트북에. 근데 노모인가 애인이 버렸어요, 그 노트북. 근데 거기에 지금 8,000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10년 동안 다른 걸 못하고 그걸 찾고 다녀요.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주변에 제가 비트코인 강했다는 책을 그 2013년 5월에 쓴 다음에 주변 300명의 지인한테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주변에 300명의 부자가 있어야 되는데 부자는 별로 없고 2가지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